장관님,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두 정상 간의 그 신뢰를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봐도 되겠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 정상이 이를 위해 무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하기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이에 HD 현대,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 3사가 대규모로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함정 MRO 사업부터 조선소 현대와 선박 공동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회담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라고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선 제조업 르네상스 약속하셨죠.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섭니다. 조선 원전 등 전략 사업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 현대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한다는 전략적인 의미 지니고 있는 거 맞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해군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조선업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인 것이죠. 근데 이 야심찬 계획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존스 액트인데요.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1920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존스 액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US 빌트고요. US owned고요. US flaged고요. US crewed입니다. 이게 네 가지가 and 조항이에요. or 조항이 아닙니다. 즉 미국에서 미국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미국 시민이 소유를 해야 되고요. 미국 선적을 가진 선박이어야 되고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선박을 운영 승무해야 한다는 거죠.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항구와 항구 사이로 오가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영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아무리 한국 조선사가 우수한 선박을 건조해도 미국 연안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존스 액트는 상선 관련이라면 이 상선뿐만이 아니라 군함 건조를 규제하는 것도 있죠. 그죠? 버넌스톨레프스 법인데요. 이 보호주의입니다. 그죠? 조선업을. 그래서 이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와 MRO를 크게 제한을 합니다. 보시면은 미군을 위해 건조될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 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거제 조선소에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구조인가? 우리가 아주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에게 국익을 가져오고 국민의 먹고 사는 부분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는가? 이 법이 그대로 있는 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이 번스톨레프슨 법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예외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입장 표명했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죠. 예외조항 신설 검토를 해달라는 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얼라이언스고 FTA 맺은 국가지 않습니까? 예외조항 적용해달라고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번스톨레프슨 법만 손보면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쫙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존스법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내야지 진짜 조선 동맹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존스 액트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굉장히 큰 논란의 쟁점에 있었죠. 당시 우리 정부 문제 제기했지만 미국 측이 완강한 거부로 성과 못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년간 한국 해운 조선업은 미국 시장 진출에서 큰 제약 받아왔습니다.
즉 수백억 달러 시장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었죠. 그런데 지난 18년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조선 3사, 하나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이 끝까지 버텨준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축적했고 인력을 양성했고 설비에 투자했죠. 그렇게 해서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크나큰 카드를 기업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카드 없이 트럼프 정부와 뭐 하나라도 협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 기술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 민간 기업들이 정말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협상 카드 만들어줬어요. 이 카드 없었다면 마스카 프로젝트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카드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정부도 이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존스 액트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25년 6월에 이 존스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법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발의는 됐는데 통과 가능성 높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존스 액트가 더 이상 불가침 영역은 아니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회 밖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들조차도 존스법 폐지 또는 개정 없이는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예외 조항 신설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이 존스 액트를 유용하게 적용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임시 면제도 했었고 10일간 면제도 했었고 한시적인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건 한시적인 면제였지만 이런 전례들이 명확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된 영구적인 예외 조항 신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저는 물론 이 실무 부처가 산자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고위급 외교 채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존스 액트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건 명백한데 외교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시기별 로드맵을 수립을 했는지 외교부의 구체적 협의 진행 상황 또 계획 관련해가지고 궁금한데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하지 않다면 종강 전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쟁점들의 초점을 맞춰서 저희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외교부도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미국 측의 예외 조항 적용 면제를 이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 측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서도 절실하고 아쉬운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자 하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따로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